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영토문화는 이제 5째 시간인가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오늘은 북한 소형정이 기원전 277년이라 그랬는데 그게 모순이다. 뭐 좀 잘못됐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오늘은. 자, 첫째,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277년이면 고구려는 진한의 동북쪽이 아니에요. 연진한의 동북쪽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277년에는 연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221년이잖아요, 기원전.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연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현종도 같은 본문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연나라가 기원전 222년에 멸망하고 기원전 221년부터는 진나라가 고조선과 국경을 접했다 그래놨거든. 자기가 써놨어요. 그래놓고서는 진나라가 고구려랑 국경을 접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머릿속에서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거에 사로잡혀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고구려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유만조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고조선이죠. 그럼 여기에는 원래 연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유만조선. 그러면 기원전 109년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206년에 한나라가 저기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한나라가 여기를 침략하기 전에 109년에 여기를 침략하기 전에는 고구려랑 한족 중국하고는 국경을 마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현종은 고구려가 생겼다. 그럼 고구려랑 중국이 국경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기원전 277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문에서는 연나라가 기원전 222년까지 멸망하고 221년도 진나라가 고조선이랑 국경을 접했다라고 잘 써놓고 뒷부분에 가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열을 막내 3세손이 대를 이어서 했다고 논문에 써놨어요. 또 그러면 에르왕이 3세손 3명 소년 중에 이제 에르왕까지 밝혔다 그랬으니까 3세손이란 건 1세, 2세, 3세잖아요. 그 3세손 중 3명 중 1명과 세손이 같을 경우에는 2세손만 밝히면 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세손이 다르다고 쳐도 다르면 1세손만 밝히면 돼요. 그런데 2세손이나 1세손 때문에 10명을 합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동천왕까지. 10명을 합하는 건 오류죠. 1세손 왕이 얼마나 많이 됐을지 몰라도 10명을 합하는 건 오류란 말이에요. 6명. 그러니까 6명을 더 합한 거야. 그래서 5세손 10명 왕 제여을 모두 합할 것이면 누락시키는 왕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5세손이 누락되다 그랬으면 그러면 그냥 5세손 다가 되면 누락된 왕을 뭐로 쳐줘? 누락된 왕을 찾는 거는 왜 이 왕이 누락됐으니까 이 왕이 왜 누락됐나를 해서 그 왕이 누락된 것만큼 명수를 더해서 건국연도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지. 5세손이 다 누락됐다? 그래서 나 5세손 다 10명 다 할 거야. 그럼 그걸 힘들게 뭐로 찾고 있어요. 그냥 동천왕까지 그냥 유리왕부터 동천왕까지 5세손 전부 10명 해갖고 그냥 260명 해갖고 도외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오류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유국 900년설에 945년 유국 900년설에 합당하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945년은 900년이라 그래요? 1000년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소영종의 자기 모순인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서 큰 실수를 한 거죠. 어쨌든 북한은 지금 그래서 기원전 277년이 고구려 건국연도예요. 이 모순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일단 5세손이 빠졌다 그랬으니까 그냥 5세손이 빠졌다 그래서 10명 뭉뚱그려 도외려면 찾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왜를 해서 그 왕 명수 5세손이니까 5명을 찾기 위해서 빠진 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의 재윤연수만큼 도외면 돼. 그래서 슈나 묘가 혼합 기록된 것이 역사 삭감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영종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 그러면 국조왕 또는 태조대왕이라고 불렀다. 이 묘호가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름은 궁 또는 어수라고 그랬다. 그건 6대 태조대왕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후한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제건강 원년 121년이에요. 고구려왕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즉위했다. 현토 태수는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으나 진충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해동고기에 보면 국조왕 고궁이 100살, 즉위 94년인 146년에 76세인 친동생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삼국사기 고구려 태조대왕 마지막에 김부식이 이 두 개의 사료를 다 적어놓고 나서 두 개의 기사를 다 적어놓고 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해동고기 기록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동고기 기록이 맞는 거라고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궁이 죽었을 때 고구려왕 궁이 죽었다 그랬거든. 안제건강 원년 121년에 현토태수가 전쟁을 해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나라 왕이 죽을 때마다 전쟁하자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게 이웃나라 왕이 죽었는데 전쟁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이웃나라 왕을 죽인 적은 있어. 근데 이웃나라 왕이 죽어서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 쳐들어갑시다.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 죽은 적은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이웃나라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웃나라 왕도 군사 중에 한 명이니까 그때. 그리고 이웃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쳐들어가자 그러면 그는 그냥 왕이 그냥 죽었는데 쳐들어가자 그러는 거는 아니죠. 무언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쳐들어가자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역사에. 전 세계사에. 그냥 평온하게 죽었는데 나 간다 하려고 아파서 죽거나 또는 뭐 어떻게 됐는데 그런 거 말고 뭐 반란에 의해서 죽거나 이럴 경우는 거기 지금 혼란해졌으니까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언가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종의 사건을 삼국사회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왕위를 아들인 태조대왕에게 양보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렇다면 그때 제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기 왕위를 아들인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태조대왕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물려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반란이라는 건 안 나오고 자기한테 돌아온 왕위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남들이 자기를 추대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반란이죠. 그리고 이런 삼국사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또 태조대왕의 동생인 차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은 왜 안 죽어? 나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나와요. 외산에서 사냥을 하고 그 자기 측근들과 그 회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왕위를 넘겨주기로 해놓고 나서는 전혀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를 도모할 준비를 해라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반란을 하자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태조대왕이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때 동생인 그 동생인 신대왕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워놓고 내가 태조대왕부터 왕위를 넘겨받기로 한 거라. 그런 어떤 묵약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차대왕인데 그 차대왕 수성에게 양해한 것을 묘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점을 위해서 국조왕과 태조대왕을 혼합해서 역사사갑에 이용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왕 국조왕은 121년에 죽었어요. 아까 121년에 궁이 죽었다고 후한서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조대왕 어수가 즉위한 거예요. 즉 제사의 아들인 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궁을 죽이고 자기 아들인 어수를 즉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146년에 즉위 94년이 아니라 146년에 차대왕 수성에게 양해한 거예요. 태조대왕의 동생한테. 근데 이 국조왕은 국가의 기틀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태조라는 묘호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왕들한테 붙여주는 묘호거든요. 그러니까 국조왕이랑 태조왕이랑 묘호가 비슷하다는 점. 이걸 이용해서 국조왕 또 궁 또는 어수라고 한다 이러면서 국조왕이랑 태조왕을 짬뽕시킨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태조대왕의 즉위는 반란에 의한 거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거기에 국조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써놓은 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121년에 대해서 논한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국정을 개입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태세대왕을 즉위시키는데 그때 차대왕인 그 수성이 큰 공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미리 다음번에 너한테 넘겨줄게. 원래 차대왕이라는 다음 차자 이런 차대왕 이런 묘 잘 안 쓰잖아요. 거의 없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그 한 사람이 다음번에 왕 이래 차대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 가정을 해서 딱 결론을 내리면 2대 유령부터 태조대왕까지는 각각의 왕마다 한두 명을 혼합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유류, 열, 막내, 애루가 다 녹아들었고 마지막에 국정왕과 태조대왕을 그 혼합했으니까 그런 가정을 하면 5명 왕 제해연수가 삭감된 것으로 보는 거 타당한 거죠. 그래서 2대 유령부터 태조대왕까지 제해연수 165년을 37년에 세워졌다 그랬으니까 165년이 그 삭감된 거니까 더하면 202년이에요. 그런데 모든 역사서에서 고구려 건국년도는 한결같이 갑신년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몇 년이 아니라 갑신년, 무슨 을유년, 뭐 이런 식으로 정했잖아요. 병원년 이런 식으로. 한결같이 갑신년이거든. 그러면 202년에서 가장 가까운 갑신년은 기원전 217년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 217년이면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190년 전후, 또 흔히들 지금 말하는 200년 전후,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고구려가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00년, 기원전 200년, 이건 뭐 한나라는 그렇다 치고, 진나라의 동쪽에 있었다는 사론과도 딱 일치하는 거예요. 221년, 200년 사이에 210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장왕이 당나라에 항복한 668년까지는 885년이 돼요. 기원전 217년이 되면 건국이. 그리고 보장왕이 요동주 도독, 조선왕으로 불리며 고구려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은 682년, 완전히 고구려가 막을 내린 거죠. 거기까지는 899년이 됩니다. 이거를 9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217년에 건국된 게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건국년도를 기원전 217년으로 재정립하고 고구려의 존재를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기원전 107년 현초군 설치 당시 고구려는 이미 존재한 국가란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중국 사서에도 쭉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217년으로 해놓고 나면, 그러면 217년으로 재정립하고 삼국사기에 고구려 초수는 북진은 의무려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만조선의 동쪽 국경과 고구려 서쪽 국경이 접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삼국사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고구려 척수도가 북진 의무려산이면 유만조선과 동쪽과 고구려 서쪽 국경이 접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음 시간쯤에 아마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한나라가 침략해서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건을 설치할 때 고조선과 같은 민족의 나라 고구려를 현토군의 행정구역 전하인 고구려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 되는 거죠. 앞에 기원전 107년, 82년, 75년에 고구려라가 있었다. 그래서 있었다는 게 그 현토군의 고구려현이 아닌 또 다른 고구려가 있었다는 중국 기록들을 전전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구려현 이름을 사용한 것이 명백한 거죠. 그러면 그 실체를 분석해서 고구려현을 동북공정에 이용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동북공정이 허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국지 고구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라 때 북필이 악공을 하사했으며 고구려가 현토군에 나아가 한나라의 조복과 의책은 이제 의복하고 이렇게 머리에 매는 두건 있죠? 그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의책을 받아갔는데, 이렇게 쓰는 두건도 있고, 머리에 매는 그거나 또 이렇게 쓰는 두건을 말할 거예요, 아마. 의복과 두건을 받아갔는데, 현토군의 고구려령이 그 문서를 관장했으나, 현토군의 고구려령이 관장했다 그랬어요. 근데 고구려가 현토에 나가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다 그랬어. 그럼 현토군의 고구려령과 고구려는 다른 거죠. 그쵸? 차츰 교만해져서 현토군에 오지 않아서 현토군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가져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토군 고구려현이
고구려가 현토군에 나아가서 조복과 의책을 가져가는 거를 관장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현토군 저 끝에다가 현토군 동쪽 경계상에 고구려하고 경계상에 작은 성을 쐈어요. 그럼 또 다른 고구려가 있는 거잖아요. 고구려 현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 현의 혈령이 책임지고 현토군의 고구려 현 혈령이 책임지고 고구려한테 그 의책과 두건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현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고구려와 현토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현은 혈령의 책임하에 고구려 현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고구려와 현토군 또는 고구려와 한나라의 갈등이나 교육을 위한 통창구 역할을 한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교만해서 가지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고구려가 한사군에 예속되었다는 것도 날조된 거예요. 아니 예속되면 어떻게 이 상정께서 내려주시는 조복과 의책을 가지러 안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시간에 또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고구려현에서 고구려가 시작됐다. 이것도 모순. 그 다음에 한사군에 예속되어서 끝내 한사군에 속해 있었다. 이것도 모순이라는 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고구려현을 통해서 오늘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사군의 위치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